지로야, 엄마 돌아가셨어. 서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 친정 어머니잖아. 우리 가족 일정을 다 물을 순 없지. 전화 너머로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제주도 가면 흑돼지 먹어요. 뚝! 신호음이 끊어집니다. 서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홀로 빈소를 지키는 밤, 어머니 영정 앞에서 서영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신길동 골목길,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가운데 정서영이 현관문을 나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 58,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들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여행사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지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르신 제주 효도 여행 2박 3일 패키지, 김영애 수욕장과 성산 일출봉 일출 관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스는 어르신들이 걷기 편하도록 구성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성스럽게 문자를 입력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실함과 세심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면 1988년 여름에 찍힌 소중한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빨간 공중 전화박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20살 젊은 나이로 희망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계셨죠. 서영은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의 그 밝은 미소가 지금의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서영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검소하고 규칙적입니다. 동네 재래시장에서 김치 2통을 사고 할인 코너에서 시든 나물 몇 가지를 골라 알뜰하게 장을 봅니다.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오랜 단골의 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서영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김치 좀 더 넣어줄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조금씩만 사가고.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여행사 일도 예전 같지 않고. 서영은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는 많이 힘들어졌고 그녀의 수입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영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점심을 해먹고 나면 서영은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습니다. 여행사 업무를 정리하고 고객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보내며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어르신 고객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 서영은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머님, 제주도 날씨가 서울보다 따뜻하시니까 얇은 외투 하나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한 운동화 꼭 신고 오세요. 성산 일출봉 올라가실 때 발이 편해야 합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서영은 동네 작은 스터디 카페로 향합니다. 젊은 대학생들과 고시생들 사이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재무제표와 투자 관련 서적들을 펼쳐놓고 공부합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가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노트에 메모를 적어나갑니다. 어머니, 나도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건물 한 층쯤은 가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서영은 속으로만 이런 꿈을 중얼거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게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늘 절약하며, 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 최지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55살인 지호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며 야근이 잦습니다. 서영보다 3살 어린 남편이지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요즘 들어 부쩍 늙어 보입니다. 팀장님이 또 업체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제주도 신규 호텔 오픈 기념 스냅 촬영하러 가야 한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꽤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일 얘기만 합니다. 서영은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깊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아버지 최영만은 75살로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틈만 나면 서영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여행사 코디네이터면 그 일이나 제대로 하지. 주식 공부는 무슨 주식 공부야. 여자가 그런 복잡한 일에 손 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괜히 돈만 날리게 되어 있어. 서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웃어넘기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상차림은 언제나 서영의 몫입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갖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가끔 과거 지참금 없이 온 며느리라는 것을 은근히 들먹이곤 합니다. 그때 우리 지호가 참 순진했지. 사랑만 믿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지참금도 없이. 그럴 때마다 서영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받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중견 투자회사 대신 투자에서 소액 지분 투자자이자 자문 파트너로 활동하며 각종 부동산 투자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사 고객 중 한 분의 소개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덧 10여 년간 쌓인 신뢰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랜 거래처 사장들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실함과 정확성,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여행사 일로 다져진 꼼꼼함과 고객 응대 경험이 투자 상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영은 복잡한 계약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신 투자 내부에는 오래된 보수적인 이사들이 몇 명 있어서 가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여행사 직원 출신이 무슨 투자 자문이야.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해졌어. 하지만 김정호 부회장만큼은 서영의 능력을 인정하고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영 씨 덕분에 이번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서영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비록 밤늦은 시간에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신 투자에서는 제주도 쪽 호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호텔 투자가 유망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서영도 여행사 일을 하면서 쌓인 제주도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몇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호텔 체인이 매물로 나왔다던데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풍족한 집안 배경도 젊고 아름다운 외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실함,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입니다. 깊은 밤, 서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망을 담은 기도와 함께 서영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늦은 밤 11시 서영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영 씨, 어머니가 간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서영은 잠옷 차림 그대로 외투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택시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아마 회사 회식 중이겠죠. 시아버지에게도 연락해보지만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영은 혼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서영은 어머니의 가늘고 차가워져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영이에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새벽 2시경 조용히 숨을 거두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영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완전히 식어갈 때까지 서영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 지호에게 연락이 닿습니다. 지호야, 엄마. 돌아가셨어. 서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전화 너머로 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우리 지금 김포공항이야. 제주도 출장 때문에 새벽 첫 비행기 타려고 나와 있어. 예약금도 많이 들어갔고 팀장님이 절대 취소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서영은 귀를 의심합니다. 그래도 발인 전에는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서영 씨, 친정 어머니잖아. 우리 가족 일정을 다 무를 순 없지. 그리고 민서도 같이 가는데 지금 취소하면 민서 회사에도 피해가 가고. 지호의 목소리 뒤로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제주도 가면 흑돼지 먹어요. 서영은 말문이 막힙니다. 민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호가 종종 언급하던 회사 후배였는데 최근에 호텔 제휴업체로 이직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가족여행에 함께 가는 걸까요? 그래도 서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호가 성급하게 말을 끊습니다. 우리 다녀와서 바로 갈게. 장례식장은 서영 씨가 알아서 잡아놓고 발인은 3일 후로 하자. 그럼 우리도 참석할 수 있을 거야. 뚝. 신호음이 끊어집니다. 서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준비는 모두 서영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장례용품을 선택하고 부고 연락을 돌리고 음식 준비까지.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빈소를 지키는 첫날 밤, 서영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대화하고 후회의 말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서영의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대신투자 김정호 부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 파트너님, 갑작스러운 연락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실까요? 제주 아일랜드 호텔 인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파트너님이 제공해 주신 현지 정보와 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 장례 기간 중에 일 얘기라니. 하지만 김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분이 대신. 김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서영은 깊게 숨을 쉽니다.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호텔이라고 하셨죠? 그곳이 엄마가 좋아하시던 섬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영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는 용기를 내라고. 그때 문득 이상한 우연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스냅 촬영하러 간다던 제주도 신규 호텔, 그리고 자신이 내일 계약할 호텔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서영은 고개를 저어보지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마지막 밤 서영은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서영아,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온단다.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해.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야. 새벽 4시 서영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정말 차갑게 식어버린 그 손을 만지며 서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발인 당일 아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못 돌아가겠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서영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몇 안 되는 친척들과 함께 어머니를 마지막 길로 배웅합니다. 화장장에서 돌아오는 길, 서영은 김포공항 방향으로 차를 돌립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함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서영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아요. 제주공항에 내린 서영은 검은 상복 위에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작은 유골함을 소중히 안고 있었죠. 공항 로비에서 서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신투자 김정호 부회장이었습니다. 64살의 그는 서영을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 씨,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김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서영의 능력을 인정해왔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품을 믿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제주도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정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부회장이 호텔 인수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실 이번 제주 아일랜드 호텔 체인 인수는 서영 씨가 제공해 주신 현지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사 업무를 통해 파악하신 고객 선호도와 숙박 패턴 분석이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몇 번 와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효도 관광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호텔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서영을 맞이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호텔은 제주시 중심가에 위치한 특급 호텔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열린 최종 계약 서명식에는 대신투자 측, 임원들과 호텔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영은 자문 파트너이자 소액 지분 참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은빛 만년필이 종이 위를 흘러가며 제주 아일랜드 호텔그룹 지배회사 마이너스 지분 51% 컨소시엄 자문 파트너 정서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집니다. 계약이 끝나고 총 지배인이 정중히 인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운영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명확하게 답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특혜는 없습니다. 모든 제휴업체나 고객은 계약서대로만 처리하고 미납이나 무단 취소는 즉시 위약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규정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총지배인과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동안 애매한 인맥관계나 압력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영의 명확한 방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도감을 준 것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참, 오늘 오후 6시에 VIP 패밀리 스냅 대관 예약이 있습니다. 최 대표 일행이신데 가족 이름이 최영만, 최지호로 되어 있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입니까? 서영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들,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장례 기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이 지분을 가지게 된 바로 이 호텔에. 그분들, 객실비와 연회장 대관비 결제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약금만 입금되고 잔액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휴업체 할인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는 제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더라고요. 서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결국 남편과 시댁은 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특혜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에. 규정대로만 처리해 주세요. 미납 씨에는 대관을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야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영은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서영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침대 옆 탁자에 정중히 놓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오후 5시 30분 서영은 로비로 내려갑니다. 곧 남편과 시댁 일행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복은 벗었지만 가슴에는 작은 흰 꽃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죠. 총지배인과 프론트 직원들에게 미리 당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지만 그것과 업무는 별개입니다. 규정대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호텔 정문으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시아버지의 큰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아들 회사가 잡은 호텔은 역시 급이 다르네. 라는 말이 로비까지 들려옵니다. 서영은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홀로 치르는 동안 다른 여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영역이 된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 로비 문이 열리고 시댁 일행이 웃음꽃을 피우며 들어옵니다. 시아버지 최영만, 남편 최지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젊은 여자. 바로 민서였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석양빛이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시댁 일행이 웃음꽃을 피우며 들어섭니다. 시아버지 최영만이 호텔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역시 우리 지호가 맡은 프로젝트는 급이 다르네. 이런 호텔에서 사진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영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웁니다. 남편 지호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지호와 너무나 친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그런 그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로 향한 일행을 직원이 정중히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일행이시죠? 예약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함께 잔액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잔액이요? 예약금은 이미 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제휴업체니까 할인도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론트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정중히 답합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업체는 저희 호텔과 제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규정상 잔액 미결제 시에는 대관이 보류됩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가족끼리 사진 찍는 건데. 내일 아침에 입금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해주면 안 돼? 영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지호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프론트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실장님, 저희가 광고회사에서 이 호텔 촬영차 온 건데요. 조금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총지배인이 서영과 함께 로비로 내려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지는 가운데 총지배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제주 아일랜드 호텔 체인의 신규 소유주이자 경영 파트너가 되신 정서영 님입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지고 남편 지호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민서는 지호의 팔을 더욱 꽉 붙잡으며 수군거립니다. 오빠, 저 사람이 정말 이 호텔 사장이에요? 서영은 정면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규정대로 안내드렸습니다. 잔액 미납으로 인한 대관 보류입니다. 지호가 다급히 서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왜 이래? 우리 사진만 찍고 가면 되잖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서영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나 혼자였는데요. 그 한마디에 로비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망신 주는 법이 어디 있어? 망신은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장례 기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망신을 말씀하시는군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뒤늦게 합류하며 민서를 소개합니다. 오빠, 민서 언니 소개할게. 우리 오빠 회사 후배였는데 지금은 호텔, 제휴업체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이번에 이 호텔 제휴 업무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 민서가 지호를 향해 은밀한 시선을 보내며 웃습니다. 지호 오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도 얻게 되고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민서의 관계, 그리고 이번 제주도 여행의 진짜 목적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민서 씨, 혹시 저희 호텔과 귀하의 회사 간 제휴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서영이 정중하게 묻습니다. 민서가 당황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게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제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휴 계약 체결 여부는 저희 호텔 측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총지배인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고객 여러분, 잔액 결제 후에 대관이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며 호텔 규정에 따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며 투덜거립니다. 에이, 됐어.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돈이 없나. 하지만 계산을 하려던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정가였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지호가 급히 신용카드를 꺼내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됩니다. 민서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지호의 눈치만 봅니다. 결국 일행은 금액을 나누어 여러 장의 카드로 간신히 결제를 마칩니다. 이제 대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회장 내에서 타 고객이나 직원에 대한 모욕, 욕설, 업무 방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대관이 중단됩니다. 총지배인의 안내에 일행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호가 서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영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시나요? 서영이 차분히 되묻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연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넓은 공간이 펼쳐지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포토그래퍼가 준비를 마치고 가족사진 촬영을 시작하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투덜거리고 지호는 민서와 서영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포토그래퍼의 밝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웃지 못합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서영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서영은 조용히 연회장 한쪽에 서서 바라만 봅니다. 민서가 지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고 웃는 모습, 시댁 식구들이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모든 것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순간 총지배인이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고객님, 앞서 안내드린 대로 연회장 내 소란 행위로 인해 대관을 중단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더 큰 소리를 내려던 순간 보안 요원들이 나타납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규정을 위반하셨으니까요. 연회장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힌 후 호텔 복도는 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시댁 일행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고 서영은 차분하게 총지배인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실로 돌아온 서영은 창가에 앉아 제주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이 놓인 탁자 옆에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침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녁에는 남처럼 굴고 있네요.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서영은 받습니다. 정 파트너님, 대신투자 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긴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회장님 측 일부 이사진이 내부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력도 없는 주부가 호텔 경영 전면에 나선다며 지분 매각을 압박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종석 이사와 박문수 이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종석과 박문수는 대신투자의 오래된 보수적 이사들로 예전부터 서영을 곱지 않게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파트너님의 지분, 회수와 경영 참여 배제를 의결하려고 합니다. 김 부회장님이 막으려 하고 계시지만 표 대결로 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영은 머리를 감쌉니다. 어머니를 잃고 남편의 배신을 확인하고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업마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남편 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 오늘 대놓고 사람 망신시켰어. 우리 회사 프로젝트가 걸려 있다고. 집으로 와. 아니면 우리도 생각 있어. 우리도 생각 있어. 그 문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결국 이혼을 암시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잃는구나. 밤 11시 복도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지호와 민서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 여자가 정말 이 호텔 사장이야? 믿어지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나도 몰랐어. 서영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만은 비밀이지? 회사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민서가 지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입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둘의 대화를 들은 서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모습까지. 엄마, 나 여기까지였나 봐요. 새벽 4시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받은 무시들, 그리고 묵묵히 참아온 세월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행사 일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하고 투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영아,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건 모든 걸 잃었을 때야.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란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을 켭니다. 대신투자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이종석과 박문수 이사의 과거 투자 이력, 그들의 약점, 그리고 김정우 부회장을 지지하는 이사들의 명단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벽 5시 서영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내려가 각종 자료를 출력하고 정리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호텔의 향후 사업 계획, 효도 관광시장 분석 자료,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합니다. 아침 8시 김정우 부회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회장님, 오늘 이사회 참석하겠습니다. 서영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지분을 정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시댁 일행과 마주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서영아, 어제는 좀 심했던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영은 차분하게 답합니다. 가족이라면 장례식에 참석했어야죠. 지호가 다급히 끼어듭니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회사 일이 걸려 있어서. 회사 일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저희는 그냥 업무상 동행한 건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서영은 민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업무상이면 따로 객실을 쓰셨겠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민서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호텔 투숙 기록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서영이 덧붙이자 일행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영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준비해 주세요. 증거 자료는 호텔 측 공식 기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영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아무도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서영은 곧바로 대신투자본사로 향합니다. 오전 10시에 열릴 긴급 이사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의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대신투자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김정우 부회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서영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종석 이사가 새벽부터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어떤 논리로 설득하고 있나요? 주로 경험 부족과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 출신이 갑자기 호텔 경영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 투자자들의 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요. 서영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쥡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니 12명의 이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석 이사와 박문수 이사는 서영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부회장과 몇몇 이사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영을 맞이합니다. 이종석 이사가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주 아일랜드 호텔 프로젝트의 경영 구조,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서영 파트너의 경영 참여는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 이사가 거들어줍니다. 호텔 경영은 단순한 여행 상품 기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걸린 사안인데 경험 없는 분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영은 침착하게 일어나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이사님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5년간 축적해온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제주도 관광시장 분석이었습니다. 여행사 업무를 통해 파악한 고객 데이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효도 관광시장이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는데 기존 호텔들은 이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집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제주 아일랜드 호텔의 객실 점유율을 보시면 성수기에도 7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효문화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면 연중 85% 이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직원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 개선안이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애매한 특혜 요구와 규정 위반 압력이었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세우면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종석 이사가 반박합니다. 그런 이론적인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 경험이 없으신 분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서영이 세 번째 자료를 꺼냅니다. 제가 그동안 자문했던 투자 프로젝트들의 성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에 이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서영이 관여한 부동산 투자들의 수익률이 평균 18%를 넘었고 손실을 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제가 담당한 것은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호텔 경영도 결국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김정우 부회장이 거들어줍니다. 서영 씨의 분석 능력은 이미 10여 년간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과 시장을 읽는 감각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종석 이사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래도 호텔 경영은 별개입니다. 실패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서영이 단호하게 답합니다. 제가 집니다. 만약 1년 내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서영의 각오를 보고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사업 확장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줍니다. 서진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무연고 장례 지원과 저소득층 효도 관광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호텔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 각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이사들이 서영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젊은 이사들은 서진 프로젝트의 사회적 의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표결 시간입니다. 찬성 7표, 반대 5표, 서영의 경영 참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종석 이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1년 후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영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정우 부회장이 서영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1년 약속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제 잃을 게 없거든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상담이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 증거와 호텔 투숙 기록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호텔 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제 개인 투자 성과로 얻은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쌓아온 자금으로 투자했고 남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합의서부터 작성하시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영아, 우리 좀 얘기하자. 할 얘기가 있나요? 서영은 차갑게 답합니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이혼까지 할 필요는. 선택은 이미 하셨잖아요. 저 대신 민서를 선택하신 거죠. 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서영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별거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네.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영은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보고합니다. 어머니, 오늘 첫 번째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별거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서영은 제주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호텔 경영자로서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서영은 어머니의 작은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제주 아일랜드 호텔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총지배인이 안내하는 사무실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쌓인 각종 보고서들과 개선, 요청 사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이 직원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무연고 어르신들의 장례를 우리 호텔 연회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동안 단순히 수익만 추구하던 호텔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 특화 서비스도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객실 구성과 식사 메뉴, 그리고 건강을 고려한 관광 코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손을 듭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영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첫 주가 지나고 서진 프로젝트 1호 사례가 접수됩니다. 제주에서 홀로 지내시다 돌아가신 75세 할머니의 장례였습니다. 연고자가 없어 관에서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었는데 복지사의 연락을 받고 서영이 직접 나섰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셨을 겁니다. 마지막 길만큼은 품위 있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서영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연회장을 정성스럽게 꾸밉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꽃장식과 은은한 조명이 할머니의 마지막 여행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장례식 날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도움을 주었던 동네 주민들, 복지관 직원들, 그리고 소식을 들은 언론 관계자들까지 작은 연회장이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헌화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편안히 가세요. 저희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바로 남편 지호와 시댁 일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 없이 가족만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최영만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일로 가족이 깨질 필요는 없잖니. 저는 이미 제 길을 정했습니다. 서영이 차분하게 답합니다. 지호가 다급히 끼어듭니다. 민서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 서영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방을 쓰셨을까요? 호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아버지도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때 어디 계셨는지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그때 해야 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로비에서 고객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서영이 로비로 내려가니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년 남성이 프론트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시의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야? 프론트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예약 없이는 객실 배정이. 규정 나발.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이 호텔 영업 정지시킬 수 있어. 서영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당신이 사장이야? 직원 교육이 이게 뭐야?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어? 서영은 프론트 직원을 보호하며 말합니다. 직원이 규정대로 안내한 것이 잘못인가요? 아, 진짜 가관이네. 어린 것이 건방지기까지 하고. 그때 서영의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에 대한 모독과 위협은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다른 고객들도 계십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네,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서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위가 무엇이든 저희 직원을 모독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성이 더욱 화를 냅니다. 이 호텔 망하는 거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호텔은 이용하지 마세요.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서영이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남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호텔을 나갑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들에게 서영의 모습은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에요. 서영은 그 직원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저녁, 서영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에 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갔어요.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문이 노크되고 김정우 부회장이 들어옵니다. 서영 씨, 오늘 일 소식 들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져서 다른 호텔들도 직원 보호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걱정도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든 셈인데. 서영은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서영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잃을 게 없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영은 호텔 정원을 산책합니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년 안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서영에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 아일랜드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서진 프로젝트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고 효도 관광 전용 라운지가 마련되어 어르신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호텔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서진 프로젝트 문의가 3건 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 패키지 예약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30%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업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케팅 팀장이 급히 들어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호텔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변화하는 호텔 문화라는 주제로 KBS에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진 프로젝트와 직원 보호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서영은 잠시 망설입니다. 언론 노출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좋은 사례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선정적인 내용보다는 진정성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드리세요.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제주 아일랜드 호텔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특히 무연고 어르신들의 장례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진 프로젝트와 고객의 횡포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다음 날 예약 문의 전화가 폭주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따뜻한 곳에서 여행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서 장례 치러도 될까요? 서영은 직원들과 함께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영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전 남편 지호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나 좀 보자. 서영은 로비 한쪽 카페로 그를 안내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서랑도 끝났어. 그 여자, 내가 돈 없어지니까 바로 다른 남자한테 갔더라고. 서영은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며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어. 그때 호텔 일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 너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쳤다고. 지호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지호 씨, 저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동안 숨어 있었을 뿐이죠. 그럼 다시. 아니에요. 서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숨길 생각은 없어요. 지호가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시간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서영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지호를 보내고 난 후 서영은 사무실로 돌아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저녁 대신 투자에서 온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영 씨, 축하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6개월 만에 달성했어요. 그것도 120%나 초과 달성했습니다.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객실 점유율이 연중 90%를 넘고 있고 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예약 대기자가 3개월치나 쌓여 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그 주말 서영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서진 프로젝트 1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가족들과 지역 복지관 관계자들, 그리고 호텔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연회장에는 그동안 서진 프로젝트를 통해 마지막 길을 떠난 23분의 어르신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어르신들, 저희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켜드렸기를 바랍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한 할아버지가 서영에게 다가옵니다. 원장님, 저희 할머니가 여기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배웅받을 수 있어서. 서영은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행사가 끝나고 혼자 남은 서영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제주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988년에 어머니가 공중전화박스에서 제게 손 흔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영아, 하나는 서영이 것, 하나는 서영이의 내일 것이야.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 내일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일이에요. 호텔 아래쪽에서는 직원들이 웃으며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비에서는 어르신 고객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연회장에서는 내일 있을 또 다른 서진 프로젝트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영은 천천히 호텔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끝났지만 내일 또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직원이 인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들어 봅시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서진 프로젝트 현수막, 효도 관광 안내판, 그리고 직원들의 밝은 표정들.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며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제주의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서영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